자,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행된 법 하나가 말 그대로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법의 첫 번째 타겟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나라의 최고 법관, 대법원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헤드라인 좀 보세요. 법이 시행된 바로 그날 이런 기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이건 그냥 법률 논쟁이 아니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나라의 최고 법관이 새로운 법의 첫 번째 피고발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발 사건 자체도 정말 놀랍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도대체 이 법 왜곡죄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 왜곡죄, 그러니까 형법 제123조의 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판사나 검사가 그냥 실수로 법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부당한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일부러 엉터리로 적용하거나 멀쩡한 증거를 없애고 가짜 증거를 만들거나 심지어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들, 이건 뭐 사법정의의 기본을 그냥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개혁이라고요. 견제받지 않던 권력에 드디어 책임을 묻게 됐다는 거죠. 찬성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법 불신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그 성역을 깨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보세요. 독일에서는 무려 150년 전부터 비슷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네, 바로 사법 책임성과 사법 독립성의 충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판사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법조계의 깊은 우려가 시작됩니다. 이 법이 오히려 사법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부장판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게 바로 법조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축 효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재판에서 진 쪽이 앙심을 품고 저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어떡하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소신껏 판결했다가 공격의 대상이 되면요. 이러면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저 몸살이기 바쁜 눈치 보기 재판만 늘어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게다가 뭐 부당한 목적이니 합리적 재량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첫 번째 사건처럼 이런 이론적인 논쟁을 떠나서 벌써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찬반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만약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산은 이거예요. 판사의 속마음을 대체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판결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왜곡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법을 다르게 해석한 건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애초에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부터가 엉망진창입니다. 보세요. 첫 사건부터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결국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논쟁은 결국 이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표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죠. 한쪽 저울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성이라는 무거운 추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독립성이라는 추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딜레마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판사를 믿을 수 없다. 이 뿌리 깊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처벌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과연 이 칼이 사법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메스가 될까요? 아니면 판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려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